네, 여러분, 우리 이제 계속해서 조각 44번 종합소득공제 공부할 겁니다. 네 문제 나왔고요. 3년간 6회 분석해서 네 문제 나왔고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한 문제 나오거나 뭐 간혹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 문제 나오는 파트다 보시면 되고, 자, 여러분 뒤에 일단 문제가 234번부터 있는데, 여러분 여기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여기는 주관식에 무조건 나오죠. 여기는. 그러니까 소득세법이 예를 들면 과세 표준 단계, 여기는 뭐 사업소득을 물어볼 수도 있고 근로소득을 물어볼 수도 있고 기타 소득이 나올 수도 있고, 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일단 최근에는 사업소득과 법인세 비교하는 유형으로 많이 나오고, 그 뒤에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뭐 그게 어느 정도 어렵게 물어볼 수도 있고 쉽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늘 나오는 파트예요. 그죠? 단계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부분은 늘 나오니까, 주관식에도 늘 나오고 하는 부분이니까 같이 좀 신경을 써서 도움이 되니까 주관식 풀이에도 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네 문제 풀 때 설명을 꽤 드리긴 하겠지만, 설명이 좀 더 필요하신 분들은 주관식 쪽에 있는 이 소득공제, 세액공제 쪽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더 하니까 거기서 좀 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필요하실 때는 무조건 들으시라는 건 아닙니다. 종합소득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분리과세 대상 이자 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 라고 하는데 맞아요. 일단 1번, 우리가 기본공제 대상을 잡을 때 요건이 있잖아. 일단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이 있는데, 배우자 같은 경우는 나이 요건은 없어요.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되는데, 소득 요건이라 함은 연간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100만 원 돼요. 딱 이하니까 100만 원 딱 돼요. 딱 100만 원 된다고 한다. 여기서 여러분 연간 소득 금액 합계가 1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봐요. 종합소득 금액, 퇴직 소득 금액, 양도 소득 금액 세 개를 더해요. 종합, 퇴직, 양도, 이거를 더해서 더한 금액이 딱 100만 원이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보다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예요. 종합, 퇴직, 양도, 요거를 더한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조건을 충족하는 거예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조건을 충족하는 거예요. 1번 보세요. 분리과세, 이자 소득만 있대요. 어때? 종합과세 되는 금액 하이 없죠? 퇴직소득, 양도소득 없잖아. 그럼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거야. 배우자는 나이 요건이 없기 때문에 나이 상관없다고.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인데 1번 충족한 거죠. 분리과세 대상만 있다는 거니까 요렇게 파악하시면 됩니다. 2번, 직계 존속과 재혼한 배우자는 직계 존속 사후에 배우자를 부양하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틀렸는데, 여러분 직계 존속이라 하면 쉽게 생각하면 직계 존속은 나를 기준으로 직계 존속은 나 위, 부모님 생각하시면 되고, 직계 비속은 나보다 밑에, 그러니까 자식들 생각하면 돼요. 그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직계 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배우자 포함합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이고요. 재혼한 경우의 배우자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직계 존속에서 만약에 사망을 했다면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혼인 중에 있음이 증명되면 돼요. 만약에 올해 중에 직계 존속, 만약에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하면 아버님이라고 일단 해볼게요. 아버님이 사망했어. 그러면 사망일 전날, 사망하신 날 전날을 기준으로 혼인 관계에 있으면, 그게 증명이 되면 기본공제 대상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니까 직계존속과 배우자인데, 직계존속과 재혼하신 분이 있는데 사망일 전일에 그 재혼 혼인관계가 증명만 되면 그 기본공제 대상자로 본다고요. 됐죠? 그렇기 때문에 2번 틀린 표현이야. 암기라기보다 표현에 대해 숙지합시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면 추가공제 대상도 안 돼요. 3번 보세요. 추가공제, 경장부한, 경로자 70세 이상인 경우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경우 100만원, 경장부한, 요거 암기하시잖아요. 자, 이때 추가공제에 대해서 보세요.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엔드 요건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이면서 만약에 70세 이상이셔. 그러면 경로자 우대공제를 추가로 공제해주는 개념이야. 기본공제 대상자가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3번이 맞는 표현이죠.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면 추가 공제를 받을 여지도 없다는 거. 오케이. 4번.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배우자와 직계비속 쉽게 생각하세요. 자식은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본다. 요 내용 정리할게요. 자, 여러분 부양가족은 기본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돼요. 그런데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어요. 배우자나 자식, 입양자랑 자식은 같은 표현은 아니고 같은 걸로 보세요. 자식이든 입양한 자식이든 같은 걸로 보고 이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든 안 하든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본다라는 거야. 배우자랑 자식은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우자랑 직계비속이 아니더라도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이 뭐 학교 혹은 질병 치유하기 위해서 사업상 형편상 일시적으로 퇴거했더라도 생계 같이 하는 걸로 봐줄게. 결이 좀 다르죠. 배우자랑 자식은 아무 조건 상관없어. 무조건 배우자랑 자식은 생계 같이 하는 걸로 보는 거야. 나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학업 문제든 사업상의 형편 문제 등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같이 안 살고 있더라도 같은 집에 있지 않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부모님의 경우는 직계존속, 부모님의 경우는 주거 형편상 같이 모시고 싶지만 뭐 집 형편상 별거하고 있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본다라는 거예요. 됐죠? 요런 표현 법정 표현이니까 요거에 대해서 잘 숙지합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틀렸다는 거야.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 등 상관없이 늘 부양가족으로 본다라고 하면 틀렸겠지. 주거 형편 때문에 별거하고 있다면 그때는 봐줄게, 생계 같이 하는 걸로 봐줄게, 이런 맥락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객관식 문제를 푸는 거니까 미묘하게 틀리게 만들 수 있어요. 문장을 대응합시다. 우리 배우자, 직계비속은 다른 조건 아무것도 상관없어. 뭐 취업상, 취업 형편상, 사업상, 뭐 주거 형편상 이런 조건이 필요 없다고. 무조건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본다라는 거예요. 됐죠? 배우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150만 원 있죠? 자연인에게만 적용해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요것도 이어지죠. 국세기본법에서 법인 아닌 단체를 거주자로 보는 경우 있을 거 아니야? 그때 기본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자연인인 경우에만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을 적용해 준다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 중 인적공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중에 연령이 35세인 장애인 아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아들에 대해는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밑에 제가 주관식 쪽에서 자세하게 정리해 놓은 그 틀을 가지고 왔거든요. 요거 공부용으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일단 인적공제는 기본공제가 있고 추가공제가 있어요. 밑에 짧은 거 우리 경장부한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요건을 갖춘다면 요런 금액대를 추가로 소득공제 해주겠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지금 기본공제 쪽에서 기본공제는 한 명당 150만 원을 해준다. 본인은 어떤 요건도 필요 없다. 무조건 150만 원이 된다. 배우자는 아까 봤죠. 연령 요건은 없다는 거예요. 연령은 상관없다는 거야. 나이가 몇 살 이하여야 된다,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거 필요 없어. 연령 요건은 필요 없고 무조건 되고, 소득 요건이 있었죠. 종합소득 더하기 퇴직소득 더하기 양도소득 더한 게 100만 원 이하여야 된다. 밑에 소득금액 요건 100만 원 이하여야 된다. 종합 더하기 퇴직 더하기 양도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된다. 분리과세 되는 건 다 제외한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나온 김에 한마디 더. 여러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되는데 2번이 따로 있거든. 1번 소득 금액 이하기 100만 원 이하이거나, 우와 어떠면 돼요? 근로소득만 이 사람이 있다면 가족이 이때는 총급이 500 이하이기만 하면 돼. 요게 왜 별도로 있냐 하면 근로소득 총급여가 딱 500인 경우는 근로소득 금액으로 만들면 150이거든요. 그러니까 1번 요건으로 하자면 안 돼. 종합과세 되잖아, 근로소득은. 그리고 100만 원 넘죠. 150이라니까 총급여 500은. 하지만 근로소득만 있다면 조금 넓게 봐주겠다. 경우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 이하면 되거든. 근로소득이 150 이하여야 된다 이 말이야, 결과적으로. 그래서 2번은 특례로서 하나 더 넣어놓은 거야. 엄밀히 따지자면 총급여가 500이면 근로소득 금액이 150이라서 1번 요건으로 하면 안 돼요, 공제 대상이.
하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조금 혜택을 줄게 라고 해서 2번이 있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자, 부양가족 보시면은 부양가족은 연령요건, 소득요건 둘 다 해당해야 돼요. 충족해야 돼. 연령요건은 어때? 존속이라면 60세 이상, 부모님은 60세 이상이셔야 되고 비속, 자식은 20세 이하만 돼요. 그리고 형제자매는 60세 이상이거나 20세 이하여야 되고요. 이 나이 요건, 연령 요건이 이거예요. 이게 연령 요건이에요. 소득 요건도 물론 맞춰야 돼. 종합 더하기 퇴직 더하기 양도도 100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엔드 요건으로 연령 요건과 소득 요건이 둘 다 완성이 돼야 돼요. 조건이 충족을 해야 돼요. 다만 그 가족이 장애인이나 기초수급자라면 연령 요건은 봐주겠다는 거예요. 괜찮아. 나이가 20세 이상이어도 돼. 자식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소득 요건은 맞아야 되고요. 충족해야 되고요. 됐죠?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천천히 보시고 1번 같은 경우 봐봐. 부양가족인데 나이가 35세. 그럼 부양가족은 60세 이상이나 20세 이하여야 되는데 연령 요건이 아니네요 라고 해서 계속 봤더니 장애인인 아들이래요. 자식이라면 20세 이하여야 되죠. 하지만 장애인인 경우는 연령 요건 괜찮다고 했잖아. 충족하지 않아도 35세여도 되는 거예요. 소득은 없다고 했지? 소득 없잖아. 그럼 소득 요건이 소득 금액 요건 100만 원 이하도 충족한 거예요. 그럼 어때? 기본공제 오케이. 경장 부환해서 장애인 공제도 오케이.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에요. 됐죠? 2번 경장 부환 추가 공제 중에서 부한이 동시에 적용된다면 하나만 한부모 공제만 적용해요. 뒤에 밑에 정리해놨습니다. 경장 부한 부가 50만 원 한이 100만 원이잖아. 부와 한 모두 해당될 때는 한부모 공제 큰 거 100만 원 이것만 해줄게 라는 거예요.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가 동시에 적용될 때는 혜택이 큰 100만 원 한부모 100만 원만 적용하겠다라는 거야. 이게 2번. 됐죠? 3번 볼까요? 해당 연도 중에 사망한 거주자의 공제대상 가족이 그 상속인의 공제대상 가족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중 1인의 공제대상 가족으로 한다. 이게 틀렸어요. 볼게요. 3번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사망했거나 외국으로 영주하기 위해 출국한 경우예요. 일단 빨간색만 볼게요. 빨간색이 사망한 경우야. 중도에 사망한 경우 공제대상 가족이 상속인의 공제대상 가족에도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공제대상 가족으로 한다. 요거예요. 이게 결론이라고. 이 경우 피상속인에 대한 인적 공제액이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때는 그 초과액은 상속인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요게 결론이라고. 됐죠? 조금 헷갈리지만 요거 숙지합시다. 3번처럼 뭐 과세표준 신고서에 따라 기재된 이게 아니라고. 됐죠? 기재된 바에 따라 요게 아니네요. 아셨죠? 3번 틀렸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뒤에 있는 내용. 요거 사망한 경우. 빨간색을 위주로 사망했거나 사망한 경우는 거주자의 공제대상 가족이 상속인의 공제대상 가족에도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공제대상으로 한다. 요거 이렇게 정리하시고 4번 보겠습니다. 소득세 납세 의무자 중 1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한 인적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요거 공통된 내용이야. 자, 법인 아닌 단체는 뭐 아니면 뭘로 볼 수 있다? 법인 아닌 단체는 당연법인 혹은 승인법인에 해당하여 법인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왼손, 오른손은 뭐다? 아니면 소득세를 적용할 거주자로 보는 경우가 있다 라는 거 앞쪽에서 많이 봤던 거예요. 그죠? 총칙 쪽이랑 소득세 총칙 쪽이랑 나중에 국기법에서 또 볼 내용이야. 이때 인적 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까 요것도 했잖아. 기본공제도 자연인인 경우에만 해준다라고 했잖아. 단체이기 때문에 뒤에 정리해놨을 겁니다. 기본공제는 본인이 자연인인 경우에만 적용한다라고 했어. 요 밑에 내용은 다 정리했던 거. 니은에 해당되어 법인이라는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경우가 있다고 했지. 그 경우라고 하더라도 기본공제 150만 원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결국 이 4번은. 됐죠? 공부했던 거랑 이어서 추가적으로 학습을 합시다. 5번 거주자의 배우자 소득은 없어요. 연령이 71세세요. 근데 2월 1일에 사망했대요. 그럼 사망에 속하는 연도에 있어 기본공제
오케이. 경로 우대 공제 70세 이상이니까 경장 부한 중에 경 되는 거예요. 경. 전액을 공제한다. 이거 맞는 거예요. 뒤에 해석해 볼게요. 사망일 전날로 판정함으로 기본공제되어 과세 기간에 하루 이상이 70세 이상이므로 경로 우대도 돼요. 사망하셨다고 해서 공제 안 해줘. 이거 아닙니다. 공대 대상의 판정 시기라는 공부할 게 있어요. 원칙은 뭐다? 공제 대상인지 아닌지의 판정은 기본적으로는 과세기간 종료일 12월 31일 현재 상황에 따르는 게 원칙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지금처럼 사망하셨죠?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의 상황을 보고 판단해요. 지금 사망했지? 2월 1일이셨나? 그 전날 기준으로는 살아계신 거니까 어때? 70세 이상이시죠? 그러니까 생존 상태니까 경로 우대자 공제 70세 이상이니까 경로 우대자 공제도 적용된다는 거야. 사망일 전날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해에 장애가 치유됐다면 장애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르니까 치유된 전날은 아직 장애가 있죠. 그러면 장애인 공제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밑에 예도 제가 적어놨으니까 읽어보세요. 그리고 예외 2번. 적용 대상 나이가 있을 거 아니야. 만약에 70세 이상, 경로 우대자 공제는 70세 이상이죠. 그런데 올해 기간 중에 70세가 되셨다고 해봐. 그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이슈가 있는 거예요. 적용 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 과세 기간 중에 하루라도 그 나이가 충족됐다면 공제 대상자로 본다는 거야. 예를 들어 올해 12월 20일을 기점으로 12월 20일 전에는 69세시고 12월 20일부터 70세가 되셨다라고 하면 어때? 올해 하루라도 하루 이상 70세 이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경로 우대 공제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월할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예외 1과 예외 2를 적용해 줄 때 12월 20일 날 되셨으니까 원래 경로 우대자 공제가 1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뭐 12분의 1만 해드릴 거예요.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1년치 전액을 공제해 준다는 거야. 요건을 해당 달성하면. 됐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 2월 1일에 사망하셨죠? 근데 전날 1월 31일 기준으로 70세 이상이시잖아. 기본공제, 경로우대자 공제 적용하고 2월 달에 사망했으니까 뭐 12분의 1만 공제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고. 전액, 전부 다 100만 원 전액 공제한다는 거야. 요 두 가지 측면 보셔야 됩니다. 되셨습니다. 넘어갈게요. 소득공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장애인 추가경제는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나이 관계없이 적용받을 수 있다.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자녀는 20세 이하, 부모님, 존속은 60세 이상,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60세 이상 요걸 충족해야 되는데 장애인 경우에는 나이는 괜찮다고 했어. 나이 요건은 괜찮아. 하지만 소득 요건은 여전히 존재해요. 종합 더하기 퇴직 더하기 양도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돼요. 그거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충족해야 됩니다. 거주자의 직계 존속, 부모님의 경우는 무조건 같이 사는 걸로 보는 거 아닙니다.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 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본다고 했어. 직계 존속은. 됐죠? 그리고 아까 다른 형제자매 이런 것들은 이런 경우는 어땠어요? 뭐 사업상 형편, 학업관계로 일시적으로 퇴거했더라도 같이 사는 걸로 본다. 표현을 정확하게 분리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 배우자랑 직계 비속, 자식은 어떤 이유 여하 막론하고 나랑 같이 사는 거예요. 됐죠? 나눠서 공부합시다. 3번. 거주자의 연간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이고 그 거주자의 배우자가 양도소득 금액이 800만 원이 있다. 다른 소득은 없는 경우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니에요.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 100만 원을 어떻게 한다고요? 100만 원은 종합, 퇴직, 양도 더한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더한 게 100만 원 이하여야 된다고. 그렇게 3번은 아닌 거예요. 의외로 여러분 최소한 공부한 걸로 풀 수 있죠. 그렇습니다. 너나 풀리겠지 이러지 마시고 풀 수 있습니다. 자, 요거 따로 외우자고 했지.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다면 여러분 이 문구가 따로 왜 있는지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 아까는 소득 요건은 종합, 퇴직, 양도를 더한 게 100만 원 이하여야 되는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혜택을 주려고 해. 총급여가 500만 원이면 엄밀히 따지면 근로소득 금액이 150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이 150인 거야. 그러니까 기본공제가 아닌 걸로 판단돼요. 엄밀히 말하면. 요걸 하나로만 보자면. 근데 뭐? 세법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하나 요건 더 추가해줄게. 총급여가 500만 원이어도 기본공제 받는 걸로 해줄게. 근로소득자에 대한 혜택인 거예요, 이게. 됐죠? 5번 보세요. 약간 문구를 바꿨지만 같은 내용이 나오죠.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자는 추가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다. 맞잖아. 아까는 어떻게 나왔어? 기본공제 대상자만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같은 말이잖아. 됐어요? 근로소득만 있는 거에 대한 설명 제가 여기 한번 써놨습니다. 총급여가 500만 원이면 근로소득은 150, 근로소득 금액은 150이 되니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이긴 하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대한 특례로서 특별히 소득 요건을 완화해서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고요. 종합소득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거주자, 배우자가 퇴직소득 금액이 500만 원 있는 경우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니라고요. 종합소득 금액 더하기 퇴직소득 금액 더하기 양도소득 금액의 합계가 100만 원 이하여야 된다고요. 땡큐 풀 수 있습니다.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고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중 손자가 있는 경우에도 한부모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보세요. 직계 존속이라고 하면 부모님만 하는 게 아니라 위쪽으로 내가 직접 올라가는 사다리상 위로 올라가는 거 다 해요.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다 말하는 거예요. 직계 비속, 나보다 이렇게 밑으로 그냥 쭉 내려가는 건 다 해요. 아들, 딸, 오케이. 그리고 아들, 딸이 낳은 나의 손자, 손녀, 오케이. 직접 쭉 내려가잖아. 사다리가. 그죠? 그 경우는 다 직계 비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부모 적용할 때 손자, 손녀도 되는 거예요. 내가 혼자 손자 키우고 있다면 한부모 소득공제 돼요. 됐죠? 3번. 배우자의 소득 금액이 정기 예금이자 500만 원만 있어. 여러분 이자 소득 배당 소득 할 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자 소득 배당 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라면 어때? 분리과세 이거 나오잖아. 정기 예금 이자가 500만 원이니까 2천만 원 이하니까 분리과세 되죠? 분리과세 되죠. 그렇기 때문에 소득 금액 요건은 종합과세 되는 금액만 하는 거야. 분리과세 된다면 그거는 제외야. 그 금액을 판단하지 않는다고요. 됐죠? 그러니까 분리과세로 종결된다고 봐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없이 100만 원인데 500만 원이면 안 해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분리과세 되는 거는 얼마가 있든 상관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맞다라는 거야. 경로 우대자는 70세다. 밑에 제가 정리해놨어요. 기본적으로 어르신 나이 관련이라고 해서 해놨는데 기본공제 대상이 되시려면 60세 이상이셔야 되죠. 부모님 같은 경우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고 60세 이상. 지금 이 추가공제에서 경장 부환 중에서 경로 우대자 공제를 받으려면 70세 이상이에요. 그리고 의료비 쪽에 일반 의료비와 특정 의료비로 나눌 때 그 의료비는 65세 이상 기준이에요. 일단 의료비는 못 외우더라도 1번, 2번은 확실히 외우세요. 오케이. 5번 또 나오잖아.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면 추가공제는 받을 수 없다. 오케이. 맞는 말이에요. 됐죠? 자, 여러분 그 계산 문제까지 다 완벽하게 하려면 이것보다 조금 더 이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 나왔던 이론 정도로만 해도 객관식은 충분히 대응 가능하니까 이렇게 해서 마치고 이어서 세액공제 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세액공제도 짧게 풀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